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정무창 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광주시장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광주 서구 양동, 양 3동, 농성 1, 2동, 화정 1,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의원 강수훈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시정질의를 임함에 있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강기정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의회가 개원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100일간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여러 공직자분들의 세심한 배려, 열정, 그리고 책임감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시정질의의 자료를 요구함에 있어서 일부 공직자들께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여러 의원들께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판례에서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 겸 감시, 통제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사하는 권한이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제처도 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그 이유로 시의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여기 계신 간부 공무원들 이외에도 광주시의 4천여 공직자들께 꼭 공유를 하셔서 결국 민선 8기 강기정 시장께서 이끄는 그 시정이 의회와의 협치 그리고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우리 여러 공직자들에게 이 내용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요청드리는데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반론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어떤 자료를 지금 우리가 제출하지 않은 것입니까? 세 분의 의원들로부터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료 제출 거부한 사례가 있어서 관련해서는 관련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제출을 요구하는 그런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점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국방, 외교, 안보와 관련되거나 뭐 외교는 크게 없겠습니다만은 군공항 관련된 문제라든가 또 평동공단 같은 경우는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이런 건과 관련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는 다 제출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해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하더라도 시의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의원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 정의로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을 때 꼭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인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한 편 보고 시작을 할 텐데요. 3주 전 9월 23일 광주 MBC 뉴스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평동 중공업 지역은 열악한 주거 환경 탓에 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민선 7기 광주시는 이 지역에 한류 콘텐츠 단지와 아파트 건설을 추진했다가 온갖 잡음만 만들어내고 소송전에 휘말렸습니다. 개발 계획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민선 8기 광주시는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5개 마을 주민 67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광주 평동 중공업 지역 일대입니다. 지난 1998년 이곳은 녹지에서 중공업 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되면서 폐기물 처리 시설과 각종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과 악취 등 환경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고 이주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도저히 하다 안 되니까 차라리 그러면 우리 원주민들을 이주를 시켜주라. 좀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다. 해가지고 광주시와 그동안의 쭉 대화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민선 7기 광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5개 마을을 포함해 이 일대를 개발행위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2년 뒤 도시개발사업지로 전환해 사업자를 공모했습니다. 건설 대기업인 현대 엔지니어링 콘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한류문화복합단지와 아파트 8,000세대를 짓는 개발 계획이 속도감 있게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한류복합단지 조성 계획의 실체가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협상이 결렬되고 결국 행정소송으로까지 비화됐습니다. 명확히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는 입장이 어떻게. 광주 평동 중공업 지역 개발 사업에서 현대 엔지니어링의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취소한 광주시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이 나온 상황. 광주시가 다시 항소를 제기한 가운데 한류 문화 복합단지 조성 등 공적인 기여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평동 중공업 지역 개발 사업은 오랜 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네, 이 뉴스 내용을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는 지난 10월 1일 광주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복사해서 올려놨습니다. 광산구의 5개 마을에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된 후 환경오염 등 정주 요건 악화로 집단 이주 요청 민원을 제기합니다. 민선 6기 윤장현 시장 시절에 2개 마을은 KTX 투자선도 지구에 편입됩니다. 그 이후 광주시는 평동 준공업지역 관리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를 하고요. 그 용역 결과는 시 주도로 5개 마을 중에서 포함되지 못한 잔여 마을 3개 마을을 추가 편입하는 방안, 그렇지 못하면 주민 주도로 지역주택조합 설립 이주 대책 추진을 제시하는 것을 용역 결과로 보고를 합니다. 민선 7기 이용섭 시장 시절입니다. 느닷없이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행위 제한 구역을 고시해서 이 개발 예정지의 개발 행위를 제한합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국토부 투자선도지구 공모를 신청을 하는데요. 2020년 7월 그 3개월 뒤에 선정이 되지 못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바로 이 광주광역시 한류문화복합 투자선도지구입니다. 평동이라는 곳에 한류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하게 된 그 시점입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에서 탈락을 하고 3개월 뒤에 도시개발사업 방침 결재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업 제안을 공고하고 변경 공고를 1회합니다. 민관 합동 방식으로 명시하는데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 그 3년 전에 진행된 평동 준공업지역 관리 용역 결과에는 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진행하라는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용역 결과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2020년에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021년 2월 사업 제안서를 받고요. 평가위원회가 개최가 되고요. 이 과정에서 주목해야 될 회사가 한 곳이 있는데 바로 이 스카이 11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이후에 여러 의혹에 대한 내용을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2021년 3월 현대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접수를 하고요.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됩니다. 그리고 협상이 진행 중인 와중에 우리 시가 제기한 11개 협상안 대부분을 수용 불가라고 회신을 합니다. 못하겠다고 한 거죠. 그러니 우리 시는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통보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선정이 된 현대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우리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고요. 2022년 9월 1일, 지난달 1일입니다. 1심에서 광주지법은 원고,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제기한 현대 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쪽을 승소 판결을 내립니다. 광주광역시가 이 소송에서 진 것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님, 예, 이 흐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해는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1심에서 광주광역시가 패소했습니다. 왜 패소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 사건은 평동단 도시개발 사업 사건은 두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선 지금 재판이 항소심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선 협상 대상자의 선정과 협상 과정에 대해서 광주시는 정당했냐, 이 점이 하나가 쟁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했다. 그러니까 지금 재판 중이라서 정말 조심스러운데 협상 기간을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60일의 협상 기간과 추가로 30일의 협상 기한을 주고 우리는 공모 지침서대로 협상을 잘 응했고 오히려 현대 엔지니어링이 협상에 불성실하게 응해서 결국은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이 취소되는 이 과정에 광주시는 정당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진실입니다. 물론 1심에서 죄송합니다. 1심에서 우리 광주시가 패소했습니다마는 그래서 항소에 있습니다마는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과 관련된 재판 과정에 쟁점이 하나가 있고 이 점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 광주시가 정당한 과정이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지금 쭉 설명해 주신 저희 광주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5개 마을의 평동 지역의 이 도시개발 방식에 진행되는 과정 또 주체, 그러니까 주체라는 것은 애초에는 여기가 그 결론적으로 도시계획과가 아닌 투자과로 주체가 정해지는 이 주체의 문제라든가 또 이것이 컨셉이 앞서 말씀드렸던 컨셉의 문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많은 사업이다. 당시에 왜 이렇게 결정됐는지 저도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많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강기정 시장께서 이 부분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서 본 의원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판결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광주시는 협상 결렬을 이유로 그 우선 협상자에 대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시가 현대 엔지니어링 컨소시엄 그 원고에게 협상 결렬을 통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취소한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시가 협상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고 양보하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한데 무조건적인 수용만을 강요했다. 이것이 협상의 본질에 반하는 태도일 수 있기 때문에 아쉽다. 이게 이제 판결문의 핵심이거든요.
혹시 이 판결문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저 판결문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어서 항소 중입니다. 당시에 우리 광주시에서 협상안을 11개를 제시를 했는데요. 그중에 대부분 수용 불가를 냈고 6개에 대해서만 답변을 했는데 더 본질적인 평동공단 개발의 본질적인 그 개발 사업 11개 중에 비본질적인 6개만 답변을 수용 가능성으로 내고 수용 불가를 냈습니다. 그것도 매우 성의 없게 일관되게 60일 그리고 추가해서 30일 90일 동안 매우 성의 없게 우선협상 대상자인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에서 제시를 해서 저희 시에서 90일 만에 협상 종료를, 그러니까 우선협상 대상자 취소를 결정하게 됐고요. 이 점을 판결에서 1심 판결에서 반영되지 않아서 저희들은 유감이라고 생각했고 항소 중입니다. 그래서 결국 항소 과정의 임함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광주시가 결정할 수밖에 없었나라는 그 정당성에 대한 입증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시장께서도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두 번째 내용, 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여러 미심적인 부분들, 이 부분들을 사법부가 제대로 알아야 2심에서는 광주시에 손을 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렇지 않아도 취임한 이후에 평동공단 이 소송에 대한 보고를 받고 평동공단 소송뿐만 아니라 광주시에 많은 민형사 소송이 많습니다. 물론 불가피한 소송도 있고 또 막을 수 있는 소송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소송에 대해서 하나하나 점검을 하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소송에 불가피하게 소송을 당한다 하더라도 또는 제기한다 하더라도 우리 공직자들이 법률 자문단 내지는 그 변호사에게 맡겨두지 말고 매우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해야 된다 이런 주문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심 판결이 저렇게 났기 때문에 항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항소심에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우리 선임된 변호사와 법조인과 또 우리 해당 공직자들이 이거의 경제실인데 경제실 실장님 중심으로 대응을 하자 이렇게 지금 대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강기정 시장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방금 시장께서 언급한 담당 박정환 실장께서는 답변서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창업실장 박정환입니다. 앞서 시장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이 평동 중공업 지역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미심쩍은 부분이 발견이 됩니다. 본 의원은 이 내용을 학습하고 또 알아가는 과정에서 뭔가 성과를 내야 하는 선출직 공직자, 시장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행정과 또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보려고 하는 사업 브로커, 그리고 그 사적 이익을 공적 행정에 끌어들인 고위 공무원들이 함께 만든 특혜의 합주곡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졌고 그래서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시정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평동 중공업 지역에 대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번 제9대 의회에서는 처음으로 논의가 되는 것이지만 지난 8대 의회에서는 여러 선배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그리고 시정 질의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9대 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계시는 정무창 당시 의원께서도 2020년 11월 19일에 바로 이곳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여러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관련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한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대규모 개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홍보 마케팅 언급도 전혀 없이 공고 이후 의향서 제출 기한을 11월 20일까지 한 달로 정한 것은 이미 준비하고 있는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공고를 냈다는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공고 이후 의향서 제출 기간을 한 달, 짧은 기간으로 정해놓고 있는 것은 이미 내정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제기한 것입니다. 다시 제가 앞서 설명드린 그 자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의혹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2019년 9월에 평동 준공업 지역 개발행위 제한 구역 고시, 그 다음에 4월에 국토부 투자선도지구 공모에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탈락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방침 결재를 받고 사업 제한을 공고합니다. 이 7번, 8번, 이 9번까지는 당시 박정환 실장께서 업무를 보셨습니까? 그때는 저는 업무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박정환 실장께서는 언제부터 이 업무를 보기 시작하셨죠? 저는 21년 1월째부터 와가지고요. 그 공모 대상자에 대한 평가부터 협상안 그리고 소송 이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빨간 점선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9번까지는 전임자가 한 것이고 인사가 있고 나서 사업제에서 접수를 받는 것부터 박정환 실장께서 진행을 한 내용입니다.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새 이미지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새 이미지가 아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 첫 번째 이미지는 2020년 4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8번 국토부 투자선도지구에 공모했을 때의 투자 이용 계획도입니다. 이 이미지는 2020년 10월, 그러니까 이제 도시개발 사업 하겠다고 공모 지침서를 만들 때의 투자 이용 계획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이미지는 2021년 2월 우선 협상 대상자들, 이 자들이 광주시에 제출한 이미지입니다. 이 세 이미지가 너무 똑같이 생겼습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본 의원이 여기에 넘버링을 해놨는데요. 주택 부지와 관련해서 첫 번째 이미지는 1, 2, 3, 두 번째 이미지는 1, 2, 3, 4, 5, 세 번째 이미지는 1, 2, 3, 4, 5입니다. 이 숫자의 의미는 이 과정에 참여한 건설업체의 숫자와 같습니다. 박정환 실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당초 투자선도지구 때 이제 계획서하고 그 두 번째 것은 저희가 이제 민간사업 공모할 때 A시로 든 건데요.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에서도 약간 그 내부 사항에 대한 그 세부 계획도에 대한 문제가 있다 해서 12월 23일 날 저희가 변경 공고를 합니다. 그때는 그래서 이제 그 지침서는 뺐고요. 내용 빼고 순수하게 뭐 민간의 창의적인 사업 제안을 하라 해서 사업은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약간 뭐 그 새로운 지역이 아니어서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네, 100% 다를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보기에 어쨌든 그 유사한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이미지를 확인한 여기 계신 여러 의원들 그리고 간부 공무원 그리고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들께서는 이 이미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실지 참 궁금합니다. 평동이라는 지역에 느닷없이 한류라는 키워드가 붙습니다. 이게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평동이라는 지역에 계속해서 우리가 한류문화복합단지라는 것으로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처음 광주 공문서에 등장한 게 언제라고 보십니까? 그 공문서에는 사실 제가 이제 그 작년에 그 시정지를 위해
자료를 챙겨봤는데 19년도 아마 5월쯤에 그 서울 출장을 가서 관련자들을 담당 계장이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실장님. 출장 보고서에서는 19년이 맞고요. 이 공문을 보겠습니다. 2020년 3월 13일입니다. 평동이라는 곳에 한류라는 단어, 문화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담당자 결제 라인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주무관 장영진, 담당 안주태, 과장 주재희, 실장 박남원, 부시장 조인철, 시장 이용섭. 궁금한 게 참 많은데요. 안주태 담당은 퇴사했습니다. 주재희 과장은 교육 중입니다. 박남원 실장은 시의회 사무처장으로 와 있습니다. 부시장 역시 퇴사했습니다. 시장은 연임에 실패했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겠습니다. 이 공문에 처음으로 한류문화 집적단지 조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류 문화를 선도하는 대형 엔터테인먼트사가 참여하여 공연, 전시, 드라마, 영화, 뷰티, 음악, 음식 등 세계적 수준의 한류를 연중 체험 판매하는 관광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주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문화수도로 시작을 해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가 된 동안 단군 이래 최대의 문화사업이라고 하는 20년간 5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하는 것을 동구 지역 인근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도 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니 못하니를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구 지역도 아닌 뜬금없는 광산구, 평동에 대중교통 하나 들어가지 못하는 그 지역에 갑자기 한류문화 집적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공문입니다. 결제 라인은 같습니다. 주무관 장영진, 담당 안주태, 과장 주재희, 실장 박남원, 부시장 조인철, 시장 이용섭. 이 공문 내용에도 추진 방향에는 발전 잠재력 있는 지역 전략 산업, 문화 콘텐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 주도의 개발 계획을 공모 선정해서 새로운 지역 성장으로 거점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집단으로 여기서 도저히 살 수는 없다고 하는 평동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 그 지역에 한류문화 직접단지를 통해서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과정에서 시작되었는지 여러 의혹이 있어서 그 의혹을 말씀을 드리고 실장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릴 때 이 스카이11이라는 회사를 주목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스카이11은 우선 협상 대상자 컨소시엄 회사 중에 한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원고 측의 한 곳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 이 컨소시엄 업체가 들어왔을 때 나온 평가표입니다. 개량 평가 부분에 지역 전략 산업 관련해서 컨텐츠, 특히 문화 컨텐츠 빵점을 받습니다. 빵점을 받는데 여튼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이 됩니다. 두 번째, 이 스카이11의 등기부 등본을 떼봤습니다.
사업 목적이 광고 기획에서부터 도소매 유통까지 27건이 됩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회사인지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 공고가 2020년 10월 19일에 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만들어진 시기가 그 공고가 난 10일 뒤입니다. 2020년 10월 29일에 급하게 이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컨소시엄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지분을 넣은 겁니다. 넣겠다는 겁니다. 네 번째, 이 회사의 사업장 주소지 본점이 제주시 애월읍 고내 1길 2공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설립을 했을 때 이 주소지는 건물이 없는 나대지입니다. 관련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니 사무실도 없고 사람은 한 명이고 전화번호도 없어요?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라는 얘기인데. 주소가 제주도로 되어 있습니다. 참여자치에서 실제로 이제 제주도에 거주하신 분에게 그 스카이 11 소재지의 그 사무실을 좀 촬영을 부탁했는데요.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근로복지공단에 고용 산재보험을 직원이 생기면 취득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직원이 지금 한 명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도 알고 계시는 얘기인가요? 네. 지금 2022년 9월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지금 그 주소지의 로드뷰 사진인데요. 이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짓고 있는 사진이고요. 자, 다섯 번째. 이 스카이 11의 대표라는 사람, 이세종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치인입니다. 2008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으로 공천 신청을 합니다. 2012년 또 공천을 신청했는데 탈락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합니다. 2012년 김문수 대선 캠프에 합류해서 경기도지사 문화예술 특보를 역임을 합니다. 그런데 SM의 이수만 회장과의 인연을 바탕으로 그 배경으로 2005년부터 줄기차게 여러 지자체를 다니면서 경기도 고양, 2007년에 경북 문경, 2011년에 경기도 오산, 2015년에 경남 창원까지 어떤 땅을 보면 거기에 한류 문화, 문화라는 키워드를 얹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제안을 합니다. 진행되는 동안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 2015년 창원시장 안상수 당시 시장 시절에 결국 창원 SM타운 운영사의 대표를 맡습니다. 그러면 경남 창원 SM타운 잘 되고 있냐? 거기도 소송 중입니다. 2달 전 기사인데요. 창원 SM타운 관련 회사가 창원시를 상대로 실시협약 해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창원시는 그 소송에 맞대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 흐름으로 보면 그 전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쉽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자, 2018년도 우리가 처음에 평동이라는 지역에 한류라는 키워드가 들어왔을 때가 2020년입니다. 근데 그 이미 2년 전에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던 창원시의 창원시의원께서 SM타운 특혜 의혹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한겨레에 두 기사가 있습니다. 강승훈 의원님, 네. 질문 시간이 추가되었습니다. 혹시 추가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추가 시간 필요합니다. 그러면 10분 내로 질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창원 SM타운에 드리운 철거왕의 그림자, 철거업계의 악명, 이금열의 다원, 특혜 논란, 한류 거점 사업의 등장, 이미지 세탁, 정치적 끈이 맞물린 토건, 엔터, 지자체 결합 개발 모델, 공적 행정이 창출한 사적 이익, 최근 시 감사에서 총체적 위법 규정. 그로부터 이틀 뒤에 또 한겨레에서 기사가 나옵니다.
삼전 사기 SM 꺼지지 않는 타운의 욕망, 고향에서 출발해 문경 오산까지 10년 넘게 SM타운 잇따라 추진, 부동산 개발 브랜드 앞세우다 표류. 이게 2019년 7월 24일, 26일의 기사입니다. 앞서 박정환 실장께서 본 의원이 질의하는 중에 과연 평동에 한류라는 게 언제 등장했냐 그러면서 2019년 출장 내용을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출장 보고서입니다. 2019년 5월에 이 기사가 나오기 이틀 전, 그러나 2018년부터 계속적으로 문제는 제기돼 있었고요. 그 앞서 말씀드린 그 안주태 담당 서울까지 가서 SM타운 대표의 이세정 대표를 만납니다. 한 번만 만난 게 아닙니다. 1차 2019년 5월 16일에 만나고요. 2차 2019년 6월 21일에 만나고요. 3차 그 기사가 나온 이후인 2019년 7월 이후인 2019년 8월에도 만납니다. 박정환 실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담당자가 왜 서울까지 가서 SM 타운의 이세종 대표를 3차례나 걸쳐서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는 그 서류로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토부 투자선도지구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그 시초가 19년 4월에 그 민원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시의 주간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간 평동 중공업지에 대한 민원을 받던 투자유치과에서 민원을 총괄하라 그랬고 19년 4월 이후에 지금 광산에 엘리체라고 그 있습니다. 그것이 또 그 건축 허가가 나서 아마 실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민원 처리도 해야 되고 거기가 난개발 예정이 있으니 뭔가 새로운 활로를 찾고 민원도 해결하면서 지역 전략산업 거점도 찾아보자 이제 이렇게 해서 출장이 시작되지 않나 시작은 그렇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임 실장께 이 궁금함에 대해서 추측할 게 아니고 한번 왜 진행되는지 여쭤본 적은 있습니까? 직접 여쭈지 못했습니다. 왜 여쭤보지 못했습니까? 일단 그 당시에 들었을 때 저희가 이제 작년에 했을 상황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 제일 시급한 게 공모에 대한 공정한 평가였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추후에 지금 그 직원들하고 좀 다른 통로를 통해서 들었을 때 그 출장을 갔었고 거기서부터 사업이 시작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의혹을 제기하겠습니다. 2021년 3월 한국일보의 기사입니다. 광주시 공짜 사업계획서 용역 어디까지 보고됐나? 기사의 가장 하단에 보면 개인적 일탈인지 아니면 윗선과 교감한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 언급된 담당자가 앞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서울로 출장 간 그 담당자와 동일인입니까?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인이죠. 그 서울 출장을 갔던 업무 담당자는 우리가 2020년 4월에 국토부 공모사업 계획안을 제출할 때 그 계획안을 본인이 직접 만들지 않고 민간 업체에 요청해서 제출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비가 얼마가량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구체적인 액수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과 관련해서 민간 업체에 맡겨서 제출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까?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용역을 했다는 것은 일을 했다는 것인데 그 용역과 노동에 대한 대가를 관련 공무원이 공짜로 받았다. 이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어쨌든 그 사업에 대한 뭐 열의를 어떤 걸 떠나서 그 민간 업자에게 용역에 대한 그 용역비에 해당하는 정도의 그 사업 계획서를 대신 대출하게 한 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용역 업체가 지금 현대 엔지니어링 컨소시엄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수 업체 중에 한 곳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2020년 4월에 이 용역을 공짜로 대신해 줄 때부터 여튼 언젠가는 이 평동 지역을 개발을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 입장에서는 지금 뭐 그것까지 예단하기 힘들고요. 일단은 그 투자 선도지구 사업에 같이 참여하기로 했다. 뭐 그 정도까지는 제가 확인 가능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희 이제 사업 구도 자체가 투자선도지구 사업하고 도시개발 사업은 좀 다르기 때문에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응모하는 거고 이제 우리 개발 사업은 어느 한 업체만 지정한 게 아니라 전략 산업에 대한 육성 의지를 갖고 있는 다양한 업체들에게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뭐 우연의 일치인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저희는 공식적으로는 거기를 특정하고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답변을 하는 박정환 실장께서 참 답답하실 겁니다. 그 한국일보 기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시 실무라인에 있었던 한 간부는 국토부 공모 때 시간이 급하니 외부에서 도움을 준다면 받되 그렇다고 대가를 주겠다는 약속도 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 실무라인에 있었던 그 간부는 적어도 이 공짜 용역에 대해서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용역 여부를 위임했는지는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환 실장님,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특히 돈을 벌어야 하는 사업가들에게 공짜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보기 나름인데요. 제가 이 자리에 답변 드리는 건 좀 적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답변석에 서 계시는 박정환 실장님 참 곤란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지난 8대 의회에서 시정질의 과정에 당시 시장께서 이걸 적극 행정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행정학 사전에서 행정을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행정이라는 의미가 뭔지. 행정은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하는 능동적인 국가작용을 말합니다. 과연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했다라고만 보기에는 여러 의혹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재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박정환 실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심에서 항소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가 반드시 승소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승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승소하기 위해서는 항변을 제대로 잘 해야죠. 네. 그래서 박정환 실장께서 그 충분한 시간을 줄 수 없었고 협상이 결렬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재판부에 잘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이상스러운 이 내용에 대해서 재판부도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과정에 있어서 행정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솔직하게 사과를 하고 그리고 박정환 실장께서 인사가 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었고 그에 의해서 협상이 결렬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을 소상하게 재판부에 밝힐 때 2심에서 승소할 수 있겠다라는 본 의원의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그 1심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한 보강 논리를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저희가 세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서 혹시 놓친 논점이 있다고 한다면 추가해서 2심에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정환 실장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강기정 시장께서는 한 번 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 정직한 후보 2입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코미디 영화입니다. 근데 본 의원이 이 영화를 보면서요. 다른 관객들이 웃어야 할 때
웃지 못하는 우픈 상황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이 이번 광주시의 사건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임에 목마른 도지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연임에 목마른 도지사의 성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법을 피해가면서 유능한 모습으로 포장시켜주는 행정기술자인 국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리를 너무 잘하는 사업 브로커가 나옵니다. 영화에 참담했던 내용은 마지막 내용이었는데요. 이 영화에서 이 배경은 강원도입니다. 강원도에서 한탕을 하고 제대로 되지 않자 경기도에 가서 또 같은 내용으로 공모해서 꾸미는 내용이 이 영화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시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설명한 사업 브로커로 보이는 사람의 등장, 그로 인해 피해보는 시민, 그로 인해서 소송에 참여하게 되는 광주광역시,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공직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일단 의원님이 제기해 주신 말씀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 시에 있는 사업평가국 또는 감사위원회 등을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은 주신 자료까지를 주신다면 다 해서 좀 따져보겠습니다. 사실은 평동공단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제가 취임한 이후에 몇 건의 사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진행 과정을 보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평동공단 사업이었고요. 그런 점에서 그동안 100일이 지난 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점검해 보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과 협상 과정에 대해서는 사업의 진행과 별개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2심 재판은 재판대로 승소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이 사업의 정당성, 컨셉의 문제, 추진 주체의 문제, 과정 이런 것은 재검토해서 그에 맞는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데는 책임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더 나은 곳에서 살고 싶다고 하는 평동 지역 주민들의 소원이 주민의 손도 아니고 행정의 손도 아니고 민간의 손도 아니고 사법부의 손에 달려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광주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지를 통해서 왜 광주광역시가 1심에서 패소했고 앞으로 항소해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먼저 사법부의 호소들입니다. 이번 재판은 고의로 협상을 결렬시킨 행정의 갑질이 아니고 그 협상을 결렬시킬 수밖에 없었던 우선 협상 대상자 일부의 무능력함, 그 부도덕성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하나 들어가지 않는 곳에 복합문화공간을 짓겠다는 미끼로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토건 세력과 그들에게 노란한 공직자의 부도덕성이 이번 사건의 본질은 아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정 시장께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해소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무엇보다 광주 시민 여러분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앞으로 용기 있는 의정활동으로 괴물이 되어버린 관료 집단을
제대로 감시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시정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